송생각입니다. 오늘은 태양계 마지막 시간입니다. 태양의 활동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에 약간 초록빛이 아른아른 거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오로라입니다. 오로라는 약간 극지방에서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태양으로부터 날아온 전기를 띤 입자들이 지구 대기 중 공기 입자와 충돌하여 빛을 내는 것이 오로라입니다. 오로라는 보통 위도 70도 이상의 고위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양의 활동은 지구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요? 태양풍이 강해지면은 지구 자기장이 불규칙하게 변하는 자기폭풍도 발생하고, 방금 전에 봤던 오로라도 나타나고, 갑자기 통신이 끊기는 델린저 현상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나타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태양의 활동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 오늘도 재미있는 태양의 세계에 빠져보도록 합시다. 태양은 항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흑점수가 많아질 때 더욱 활발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흑점이 생겼다가 사라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근데 흑점수가 지나치게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태양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참고로 태양도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전을 하고 있을 때 적도지방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회전을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극지방은 약간 천천히 회전하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흑점은 태양의 활동으로 생겨나거나 사라지고, 흑점수는 약 11년의 주기로 많아지거나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맨 연마다 흑점의 개수를 다 세본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흑점이 많은 시기가 11년마다 반복이 되고 있고, 흑점이 적은 시기도 11년마다 반복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지도를 보더라도 1700년도부터 측정한 걸 딱 보면은 거의 11년 주기로 이렇게 흑점의 개수가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흑점수의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흑점수가 최대일 때를 극대기, 최소일 때를 극소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극대기일 때는 홍염이나 플레어 같은 게 정말 잘 관측이 되고 있죠. 하지만 극소기일 때는 광구가 너무나도 깨끗하죠. 플레어라든지 홍염이 잘 관측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극소기에는 흑점의 개수가 거의 안 보일 때도 있고요. 실제로 플레어라든지 홍염의 개수가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흑점의 극대기에는 이 흑점이 정말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 이때 폭발도 정말 많이 일어나고 홍염도 많이 관측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태양의 활동이 활발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흑점수가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크기가 커지죠. 플레어에 의한 폭발이라든지 홍염 같은 것 때문에 코로나의 대기층이 많이 밀려나면서 코로나의 크기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풍이 더욱 활발해지고 홍염과 플레어가 더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1996년도랑 2006년도는 극소기거든요. 그래서 홍염하고 플레어가 많이 관찰되지 않지만 2001년도에는 극대기였습니다. 그래서 홍염하고 플레어가 정말 많이 관측이 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태양풍은요, 흑점수가 많은 시기에는 태양 활동이 매우 활발합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전기를 띤 고온의 입자들이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는 현상을 보고 바로 태양풍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플레어라든지 홍염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전기를 띤 입자가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는 태양에 접근하는 가장 가까운 우주선이 파커솔라 프로브를 지나는 태양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풍은 태양의 대기에서 흘러나오는 하전 입자의 흐름이고요. 그것을 전자와 양성자로 구성되고 있고 시속 100만 마일의 속도로 이제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태양풍을 막는데 지구의 자기장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풍을 위성이 직접 맞으면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태양에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전기를 띤 미세한 입자의 흐름을 태양풍이라고 한다는 점을 정말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이러한 태양풍을 그대로 맞으면 정말 위험할 텐데 어떻게 막는 걸까요? 바로 지구의 자기장이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의 외핵이 회전을 하면서 이런 지구의 자기장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이런 자기장이 태양풍의 입자를 막아주면서 생명체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태양풍이 날아오면서 지구에 영향을 주는 현상들이 정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GPS가 갑자기 오류가 발생한다든지, 위성이 고장이 난다든지, 우주인들이 이제 방사선에 이제 많이 노출이 된다든지, 그리고 아름다운 오로라가 보인다든지,
그리고 항공 분야에서 우주 방사선에 승객들이 노출이 된다든지 정전을 일으키는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하나하나 배워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자기장이 이렇게 급격히 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풍의 입자들의 영향으로 지구의 자기장이 급격한 변화를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자기폭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의 자기장의 변화를 이런 식으로 관측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자기폭풍의 등급을 우주환경연구센터에서 이런 수치로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높아질수록 자기폭풍 등급의 위험도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델린저 현상입니다. 무선 통신이 끊겨지거나 장애가 일어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늘에 초록색 커튼 같은 게 보이죠? 이런 것을 보고 바로 우리가 오로라라고 하는 겁니다. 태양풍 입자들이 고위도 상공에서 대기 입자들과 부딪히면서 오로라가 나타나는 건데요. 이게 태양의 활동이 정말 활발하게 되면은 이게 중위도 지방에서도 관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평소보다 더 넓은 지역에서도 관측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양풍과 지구의 대기가 만나게 되면은 이런 아름다운 오로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로라는 다양한 색깔이 나오는데 고밀도의 산소랑 만나게 되면 녹색, 저밀도의 산소랑 만나게 되면 붉은색, 고밀도의 질소랑 만나면 보라색, 저밀도의 질소랑 만나면 푸른색, 그리고 네온을 만나게 되면 황색을 나타낸다고도 합니다. 참고로 목성이랑 토성에서도 오로라가 관측이 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로라가 정말 이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것도 정말 이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5년도 7월이 흑점의 극대기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태양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겠죠.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도에 아이슬란드 같은 데를 가시면은 여러분이 잘 관측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캐나다 북부 지역에서도 관측이 가능하고요. 태양풍이 강해져 인공위성의 고장, 전파 통신 장애, 정전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래서 이 정전이 일어나는데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블랙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불이 꺼지는 현상을 관측할 수가 있죠. 정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태양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므로 미리 예측하기 위해서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으로 태양을 연구하고 있다. 그래서 태양 관측위성 소위성이 있는데 이거는 1995년도에 쏘아 올렸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 관측위성 SDO 위성도 있다라는 점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위성이 촬영한 태양 사진을 매일매일 어플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사용하는 친구들은 SOHO 또는 SDO라는 위성을 검색하시면은 어플을 설치하셔서 매일매일 촬영한 태양의 사진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태양의 광구 부분에서는 뭐가 있다? 그렇죠. 흑점과 쌀알무늬가 있다. 기억해 두길 바라고요. 광고 바로 위 붉은색을 띤 대기층 1만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했죠. 붉은색이고요. 그렇죠. 채층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무선 통신 장애 현상은 태양의 표면에 흑점수가 많을 때 일어난다, 적을 때 일어난다? 그렇죠. 흑점수가 많을 때 태양의 활동이 활발하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을 때입니다. 태양에 방출되는 대전된 입자의 흐름, 전기를 띤 입자의 흐름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했죠? 그렇죠. 태양풍이라고 했었습니다. 이 태양풍에 의해서 델린저 현상도 일어나고 정전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태양풍의 영향으로 장거리 무선 통신이 두절되는 현상을 뭐라고 하죠? 그렇죠. 델린저 현상이라고 기억해 두시고요. 2013년도 초에는 다음과 같은 예보가 있었다. 올해는 태양풍이 강하여 전 세계에서 무선 전파 통신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할 걸로 예상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11년 주기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입니다. 태양의 활동 주기는 흑점 주기인 약 11년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약이라는 거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흑점의 극대기가 25년도 7월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11년만이 아니라 약간 더 뒤로 미뤄질 수도 있고 약간 더 땡겨질 수도 있는 겁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태양의 표면과 대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몇 번일까요? 쌀알무늬는 주변보다 온도가 낮다? 아니죠. 흑점이 온도가 낮은 거죠. 그래서 답이 1번이네요. 흑점은 광고에 나타나는 검은 점이다. 맞죠? 채층은 광고 바로 위에 있는 붉은색 대기층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코로나는 개기일식이 일어날 때 관측할 수 있다. 맞죠? 진주색을 띠고 있다.
엄청나게 넓은 범위로 퍼져 있고 대기가 희박하다. 뭐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흑점수가 많아질 때 홍연과 플레어가 자주 발생한다. 맞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태양계 수업을 이렇게 길게 진행을 해봤는데 저는 지구과학 단원이 좀 많이 재밌는 것 같아요. 지구랑 달, 그리고 태양, 그리고 행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저는 좀 상당히 재밌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우주로 정말 많이 뻗어나가야 됩니다. 최근에 다누리호도 달을 관측하고 있고 누리호도 지금 엄청나게 멀리까지 날아갔죠. 그리고 실제로 위성도 정상 운영할 수 있게끔 잘 퍼뜨렸고요. 우리 우주 산업도 정말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야 이제 국가 경쟁력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나중에 우주에 관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영상이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4단원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바.